네, 이제 단위 수업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챕터는 유아 언어 교육입니다. 주 교재 167페이지예요. 목차는 언어 교육의 목적과 목표, 교육 내용, 교수 학습 방법, 평가 실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 언어 교육은 유아가 다양한 활동과 사건에 대해 주의 깊게 들으면서 내용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유아교육기관의 일과를 통해 발달시킵니다. 즉, 언어 교육은 유아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언어 능력을 신장시켜주는 것으로 유아의 흥미, 관심, 능력을 고려하여 유아에게 구체적인 활동을 제공하여 소리, 낱말, 문장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이제 아이의 그 교과목으로 다루지 않고 발달이나 흥미에 근거한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어, 통합하는 통합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을 보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사고와 느낌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게 이제 언어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과정의 상호작용으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언어 사용의 기능이자 목적이며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 또 바른 태도로 말하는 것, 양질의 글을 읽고 쓰는 것과 같은 다양한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에서 5세 연령별 누리과정 의사소통 영역의 목표는 일상생활에서의 말과 글에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 또 경험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것을 즐기며 타인이 말과 글로 전달하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있습니다. 하위 목표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와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의사소통을 하려면 경청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예, 그래서 유아는 성인에 비해 주의 집중 시간이 짧고 또 말소리의 강약을 조절하는 등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특성 때문에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하고 싶어 하지만 듣고 말하는 순서를 지켜야 타인과의 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을 생활 속에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유아가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되 상황에 맞게 바른 태도로 말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유아의 말하기는 곧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경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유아가 다양한 사전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제공해 줘야 되겠죠. 다음은 글자와 책에 친숙해지는 경험을 통해 글자 모양을 인식하고 읽기에 흥미를 느낍니다. 주변 환경에 이제 글이 있는 인쇄물이나 그림책을 누군가가 읽어주는 것을 듣게 되면서 이제 글자와 책에 친숙해집니다. 글은 말과 달리 글자라는 언어 부호 체계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독하기가 어렵고 표정이나 몸짓 등 관련된 맥락이 없기 때문에 유아가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쓰여진 글을 누군가가 말로 변환해서 전달해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유아는 이 과정에서 글자 자체보다는 글의 구조나 내용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근한 인쇄물이나 글자를 접하거나 이제 주로 마트에 가면 전단지를 아이들이 보거나 또 병원에 가면 이제 차트나 포스터 이런 거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림책이나 동시, 동요 등의 내용을 자주 듣고 즐겁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흥미를 주도록 연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말과 글의 관계를 알고 자신의 생각, 느낌, 경험 등을 글로 표현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이 유아기는 낱말의 의미를 파악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철자로 쓰거나 베끼도록 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글자 비슷한 형태로 끄적거리거나 또 몇 글자 옆에 그림을 그려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냅니다. 또한 말로 전달하는 것처럼 글로 나타내어 무엇인가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과정에 흥미를 느끼고 다양한 쓰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유아가 이러한 시도를 할 때 완전한 철자법대로 쓰기를 강요하는 것은 쓰기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유아가 주변에서 성인의 쓰기 모델을 자주 접하면서 말과 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알고 가장 친숙한 자신의 글자를 써보는 것을 즐기도록 하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나 글자로 나타내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쓰기에 관심을 가지도록 합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 내용인데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이제 나눠서 살펴보고 현장에서 의사소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 나누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내용을 보시면 의사소통 능력은 다른 상황에서 적절히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의사소통 행동의 규칙을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또 개인 상호 간의 생각과 느낌을 인식하고 명확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요구를 표현하며 공감하면서 타인의 권리와 요구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자, 듣기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낱말과 문장, 좀 더 긴 구조로 이루어진 이야기, 동요, 동시, 동화, 문학적 요소가 담긴 이야기를 집중하여 듣고 이를 즐기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말한 낱말, 문장, 이야기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듣기는 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와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바른 태도로 듣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는 유아가 낱말의 발음을 더 잘 구별해서 듣고 비슷한 발음을 점차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일상생활 중 여러 상황에서 관련된 낱말과 문장을 듣고 유아가 그 낱말과 문장이 나타내는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입니다.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는 교사나 친구 또 주변 사람이 말을 전할 때 유아가 좀 더 긴 이야기의 내용을 관심 있게 듣고 그 속의 사건이나 주인공의 느낌 등을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4에서 5세 유아는 이야기를 듣는 중에 궁금한 사물, 사람, 사건 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질문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는 바른 태도로 듣기입니다. 바른 태도로 듣기는 유아가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주의 깊게 끝까지 듣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듣는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 영역이에요. 말하기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양한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고 또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 나누기와 이야기 지어 말하기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언어적 표현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또 상황에 맞게 바른 태도로 말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의 기본 예절을 기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하위 내용은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인데요. 주변에서 들었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낱말을 정확하게 조음하여 발음하는 것과 여러 사물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상황을 다양한 낱말과 문장을 사용하여 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다양한 낱말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상황에 맞는 문장으로 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낱말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되 간단한 문장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느낌과 생각, 경험을 말하는 건데요.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는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유아가 경험에 기초하에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주제, 상황, 대상에 적합하게 적절한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는 능력을 기르는 내용입니다. 또한 만 4, 5세 유아가 주제를 정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로 지어 말하고 즐기는 것을 통해 언어적 표현력을 기르는 내용도 포함을 합니다. 세 번째는 상황에 맞게 바른 태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바른 태도로 말하기는 유아가 때와 장소, 대상과 상황을 고려하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여 말하는 내용입니다. 말할 때는 상대방을 바라보며 차례를 지켜 말하고 만 5세가 되면 듣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고려하여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합니다. 유아가 모두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읽기입니다. 읽기는 유아가 흥미를 느끼도록 인쇄물이나 일상생활 속 친숙한 글자를 찾아 읽어보거나 읽어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는 데 초점을 둡니다. 또한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유추해보고 필요한 정보를 책에서 찾아보면서 책에 흥미를 느끼고 책 보는 것을 즐기는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사회 범주는 읽기에 흥미를 가지는 거예요. 읽기에 흥미 가지기는 유아에게 글자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자주 접하는 친숙한 글자를 찾아보고 이러한 글자에 흥미를 가지고 읽어보려고 시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글로 된 인쇄물이나 그림책을 교사가 자주 읽어주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가 그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읽었던 글을 자신도 읽어보려고 시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책 읽기에 관심 가지기입니다. 책 읽기에 관심 가지기는 유아가 그림책에 흥미를 느끼도록 돕고 그 흥미를 바탕으로 책 보는 것을 즐기며 책을 소중히 다루는 태도를 기르는 내용입니다. 또한 유아가 읽었던 내용을 그림을 단서로 이해하며 필요한 정보를 책에서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쓰기입니다. 쓰기는 글자의 기능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그림, 글자와 비슷한 형태나 글자로 나타내는데 흥미를 갖도록 하며 쓰기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주도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알고 쓰기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다양한 쓰기 도구를 사용하는 경험을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위 범주는 쓰기에 관심 가지기입니다. 쓰기에 관심 가지기는 말을 글로 나타내는 쓰기 과정에 관심을 갖고 그 과정을 알며 자기 이름이나 주변에 친숙한 글자를 써보거나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경험을 글자 비슷한 형태나 글자로 표현해보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쓰기 도구 사용하기입니다. 쓰기 도구 사용하기는 만 4세부터 다양한 쓰기 도구에 관심을 가지고 사용해보고 점차 쓰기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를 자연스럽게 경험해보고 쓰기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아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야기 나누기입니다. 이야기는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이 풍부하게 이루어지며 자연과 주변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신뢰감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이에 따라 유아가 자신의 내부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자발적으로 표현하고 다양한 표현 활동을 통하여 창의성 발달을 도모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야기 나누기의 이제 의미를 보면 이야기 나누기 시간은 유아교육 기간에만 존재하는 특별하고 가치 있는 활동입니다.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란 교사와 유아들이 둥글게 또는 반원으로 모여 앉아 하루의 일과를 계획해 보거나 주제에 따른 개념을 상호 토의, 질문하고 이야기를 꾸며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이야기의 주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생각을 같음과 다름을 경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 해결 능력과 자신감을 키우기도 합니다. 이야기 나누기 이제 주제나 구성을 살펴보면요. 일가 계획 및 평가, 또 주제에 따른 이야기 나누기, 또 보여주고 말하기,
또 토이야기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 새소식은 보통 이제 월요일 날 많이 하는데요. 주말 지내고 온 이야기, 뭐 아니면 새롭게 알게 된 지식들, 뭐 오늘의 기자 뭐 이런 활동도 있고요. 새소식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흥미로워하는 활동을 나와 가족, 이웃 등 주변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소식이나 보여주고 싶은 물건을 소개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활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예요. 생활 주제와 관련하여 통합적으로 운영되면서 실물, 그림, 표본 등을 교사나 유아가 자료를 제시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이야기 나누는 활동입니다. 다음은 토이야기예요. 유아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의견의 다양성을 경험해 보거나 하루 일과 중에 생기는 문제나 활동 중에 지켜야 할 규칙 등을 토의 형식으로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많이 사용됩니다. 활동은 느낌 말하기도 이야기 나누기인데요. 다양한 일과 활동의 평가 시간을 통해서 활동 후의 느낌이나 생각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는 활동을 회상해 보거나 반성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야기 나누기의 운영에서 고려할 점으로는 집단의 크기, 대상의 연령, 장소의 선택, 계절과 기후 및 시기, 시간의 선택, 다양한 교수 매체의 활용, 또 옆 교실의 활동, 흥미로운 운영, 바르고 정확한 언어 사용, 다양한 질문 사용, 전개 과정에서의 융통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의 소수의 유아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유아의 선생님이 좀 안배를 해야 되고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예, 그래서 다음에 알아보자 이렇게 토스를 해도 됩니다. 다음은 이제 언어교육의 교수 학습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발음 중심 접근법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부호와 인코딩하고 디코딩, 해독하는 것입니다. 글자를 처음에 배우는 유아에게 읽기에 가장 기초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해서 모르는 글자를 접해도 쉽게 읽고 쓰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음 중심의 언어 교육은 언어는 분리될 수 있고 측정될 수 있는 부분들로 합쳐져서 전체 언어를 구성하므로 전체의 방향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 그래서 이제 자소와 음소의 대응 규칙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아, 가, 그, 아, 감. 이렇게 이제 끊어서 공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너무 언어 규칙이 많으면 아이가 좀 어려워할 수도 있고 또 맥락에서 벗어난 반복적 읽기, 베끼기 통해 학습 유발을 이제 흥미 유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또 단점도 지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총체적 접근법이에요. 이거는 단위를 낮자로 보는 발음 중심법과 달리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홀 랭귀지로. 뭐 강아지 그럼 강아지를 전체에 어, 카메라로 찍어내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타인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고 사고를 이해하고 글로 표현하는 것을 강조해요. 표현의 의미로 글을 바라보는 게 총체적 접근법입니다. 이제 유아가 능동적이고 구성적인 학습 활동과 또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너무 의미 중심에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좀 틀리게 읽거나 교정이 힘들겠죠. 그래서 체계적인 지도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이제 보완한 게 균형적 접근법이에요. 유아 수준에 적합한 문항을 통해서 언어 교육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읽기 쓰기에 대한 명확한 기술도 가르쳐 줘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지키는 것이 총균형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야기 나누기 교수 학습 방법을 살펴볼게요. 이야기 나누기를 교사가 머릿속으로 유아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의 도입 전개, 마무리 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 유아의 흥미나 요구에 따라서 이야기 나누기 수업을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야기 나누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획, 실행, 평가의 구성 요소가 또 필요하고요. 계획 단계에서는 목표 설정, 내용 선정 및 조직, 활동 주제 선정, 집단 형태 및 소요 시간, 요소 학습 자료 선정의 하위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목표 설정은 1일 교육기간에 따른 교육 활동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지어 설정하고, 내용의 선정과 조직은 이야기 나누기 내용이 유아의 지식을 격려하는지, 유아의 흥미 영역별 목표 달성을 돕는지, 유아에게 의미가 있는지, 유아나 교사에게 흥미로운지, 유아의 현재 지식이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지, 생활 영역과 충분히 통합되는지, 지식이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또 내용이 알만한 가치가 있는지, 탐구와 탐색을 촉진하는지,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장려하고 촉진하는지, 성록의 느낌과 학습의 즐거움을 장려하는지, 교사와 유아에게 융통성이 허용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합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이야기 나누기, 도입과 전개, 하위 요소로 구성되고, 전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선행 경험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수 전략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정적 정보 파악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또 교수 전략으로는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 또 관심 보이는 것, 또 개방 및 확산적 질문하는 것, 반응하는 것, 참여하는 것, 들어주는 것, 칭찬과 격려, 또 저널 쓰기, 비계 설정하기, 육하 원칙 질문 확인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평가 단계에서는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자기 평가 및 핵심 개념 정리와 추후 활동 연계의 하위 요소들이 포함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단위 수업할 때 다음 활동에서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알아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미술 활동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추후 연결해주는 단계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언어교육의 평가는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한 평가와 교육 과정에 따른 유아 발달에 관한 평가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에 관한 평가에서는 목표와 내용이 맞는지, 또 과정과 평가가 적합했는지를 보고, 수업 후 유아들이 학습을 이해했는지, 또 참여도는 어땠는지, 만족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또 언어 발달에 대한 평가는 통합된 능력을 평가하는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골고루 평가되어야지 한 영역만 발달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영역도 충분히 평가되어야 하고, 또 교사뿐만 아니라 유아 학부모도 평가의 주체가 다양해야 합니다. 유아의 발달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의적, 인지적, 기능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해서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제 평가의 종류에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로 나누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기에 따라서 또 언어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진단평가, 또 실시되는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형성평가, 그리고 모두 이루어진 후에 수행되는 총괄평가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평가에는 일하기로, 또 표본기술, 체크리스트, 평정, 척도법 등의 다양한 양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쓰기 능력 검사도 있어요. 184페이지에 6-1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어 활동의 실제도 이제 185페이지에 계획안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나누기 활동은 하나의 주제 및 토픽을 중심으로 유아들 간에, 또 교사와 유아 간에 활발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교환하고 이를 존중하는 언어 활동입니다. 그래서 언어 활동을 통해서 유아는 상황에 맞는 말, 다양한 어휘 습득,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통해 의사소통의 묘미와 기술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이야기 나누기인데요.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는 않고 여기서 주제와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기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